숙련되신 선생님이라고 해도 한쪽 보형물을 넣는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뭐 10초면 들어가니까. 빵집에서 크림 짤 때 쓰는 그 짤주머니거든요. 네,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넣을 때 왜 드시는 아니, 이게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고요. 심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가 맞는데 앞에? 네, 실제로 수술에서 사용되는 보형물과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가슴 성형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형물의 크기에 따라서 절개되는 그 길이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넣는 테크닉의 차이라든지 넣는 기구에 의해서도 그 길이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가슴 수술을 시작할 때는 대략 300cc 정도의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한 4.5에서 5cm 정도의 그 절개선이 필요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0에서 350cc면 한 3.5cm 더 좁게 하는 경우에는 3cm 정도면은 보형물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형물이 들어갈 기본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그 공간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슴 수술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간 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형물이 짝짝이로 위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정확하고 출혈 없고 신경을 피해가지고 박리하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그 과정은 내시경을 사용을 해서 출혈이 없이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보형물이 들어갈 포켓이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을 해서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 거죠. 보형물은 그냥 딱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형물의 완제품입니다. 보형물 겉표면에 이렇게 정보가 적혀 있어요. 사용하는 보형물의 크기, 폭, 이 안에 300cc 보형물이 들어있다. 보형물마다 이게 추적 관리 대상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다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형물을 넣으면 어떤 환자분한테 어떤 보형물이 들어갔는지 식약처에서 추적을 합니다. 사용기한은 2024년 10월 9일까지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는 완전한 멸균이 돼 있어요. 그거를 보증해 주는 기간이 2024년 10월 9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를 열면요, 언박싱이네. 네, 언박싱. 이 보형물 회사는 포장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환자가 뜯는 거 아니고 간호사가 뜯는 건데 간호사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하면 네, 자, 이 안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있고요. 이 안은 완전히 멸균이고요. 이중 포장이 돼 있어요. 이런 사용 설명서도 있는데 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뭐가 또 예쁜 게 있어요. 뭔가 동그란 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열어보면요, 이게 시리얼 카드거든요. 보증서? 네, 보증서예요. 수술 날짜, 병원명, 그리고 환자명 하고 이제 뒷면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이 란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이 스티커를 딱 붙여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갖고 계시라고 드리는 거죠. 보통은 2, 3에서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다 없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수술하신 분. 네. 수술할 때는 간호사가 이렇게 까서 육안으로 이제 보형물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고, 원장님 300cc H타입 오픈하겠습니다. 그냥 300cc 맞아요?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한테 줘요. 저 큰 보형물이 네. 그거 어떻게 들어가나 그게 진짜 궁금해요. 요즘에는 펠러 펀넬이라고 하는 그 의료용 삽입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보형물을 넣으면 이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직접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펠러 펀넬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짤주머니, 그냥 빵집에서 크림 짤 때 쓰는 그 짤주머니거든요. 이 아래쪽 보면은 커팅할 그 길이가 써져 있는데 315에서 450cc를 넣기 위해서는 5cm를 컷해라, 보형물 넣는 거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쭉 정해져 있어서 크림 짜듯이 쫙 짜면 보형물이 쏙 들어가는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합니다. 보형물 직접 넣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글러브를 먼저 착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넣을 때 왜 드시는 이게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고요, 여기 설명서 보면 물 묻힌다 라고 써 있거든요. 물을 묻히려고 네, 제가 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비싸다고 88,000원. 일회용이죠. 네, 일회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을 묻히면 안에 뽀드득거리지 않고 약간 미끄덩미끄덩거려요. 그다음에 넣으면 이렇게 장전이 된 거거든요. 원래 실제로 수술할 때는 소독약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소독이 된 거예요. 이게 제조할 때도 안에가 멸균 상태가 돼 있긴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넣는 거고 밀기만 하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냥 크림 짜듯이 절개선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잖아요. 이걸 벌리고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짜면은 싹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포켓 안에 보형물이 싹 들어가요. 근데 포켓 여기면은 포켓이 좀 멀지 않나요? 멀죠. 그러면 이거 넣고 약간 이렇게 세팅하고. 쓰면서 네. 장점이 확실히 뭐예요? 일단 저거 쓰면 첫 번째 절개가 작아져요. 두 번째로는 넣는 방식이 옛날처럼 마찰을 많이 유발하지 않고 쉽게 들어가니까 흉터가 깨끗해요. 세 번째는 건강에 좋아요. 손가락 건강에. 옛날에 저거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거든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많이 짧아졌죠. 숙련되신 선생님이라고 해도 한쪽 보형물을 넣는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이 보형물을 넣으면 뭐 10초면 들어가니까. 그리고 보형물을 넣는 수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염증 가능성인데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을수록 줄어들어요. 그거는 있어요. 기존 짤주머니를 사용을 못 하거든요. 기존 짤주머니는 보형물이 안 들어가요. 그 안에 이 윤활기가 없어가지고요.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고 멸균이 돼 있으니까 안전하게 안심하고 쓰는 거지, 슈퍼마켓에서 파는 짤주머니를 갖고 와서 하면 그게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럼 저렇게 보형물을 넣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다시 한번 피가 나는지 확인하고 환자를 이제 살짝 앉혀봐가지고 가슴의 모양이 예쁘게 완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는 거죠. 왜냐면 누웠을 때 가슴 모양과 서 있을 때 가슴 모양이 다른데 대부분은 서서 평가를 하잖아요, 가슴 모양을. 그렇기 때문에 앉혀서 가슴 모양이 비대칭은 없는지, 자리는 제대로 잡았는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봉합을 시작을 하죠. 예전에는 다 꿰맸어요. 꿰매면 수술하고 나서 뽕뽕뽕뽕 실밥 자국 생기는 거, 그게 남고 또 실밥을 풀러야 되잖아요. 근데 실밥 풀는 게 아프잖아요. 봉합을 하고 저의 방식이기는 한데 의료용 접착제로 이제 내부는 다 꼬매고요. 내부는 녹느실로 꼬매고 표면은 의료용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서 그걸로 이제 수술 딱 마무리하고 그래요. 거기 밴드 하나 붙이고 여기다 딱 밴드도 없어요. 그냥 딱 수술 끝나면 그냥 의료용 접착제 본드 하나 딱 묻어 있고 그러고 끝이에요. 의료용 접착제가 묻어 있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물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샤워를 해도 돼요. 굉장히 이제 환자 입장에서 많이 편리해지셨죠.